힘들기는 젊은 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대 청년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저희 뭐 뉴스라이더에서도 계속해서 짚고 있는데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5대 시중은행이 청년 대출을 더 조였다. 이런 네.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픽도 준비했는데 보여주세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것으로 좀 분석하고 계세요? 예, 그 시중은행 입장에서요. 예. 여러 번 그 쟁점이 됐었던 것에 좀 뭐랄까 어두운 면이랄까 이런 건데요. 20대, 30대에 있는 분들이 이른바 영끌이라고 하는 것의 주범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활이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대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심지어 부동산 투자까지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번 사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산시장 폭등이라든가 그 대출 폭증의 어떤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영끌 문제를 갖다가 좀 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고 그게 그런 영향을 그 20대의 대출량이 줄어든 거다. 이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걱정되는 거는 네. 여기서 진짜로 20대인 분들은 진짜로 돈이 급해가지고 꼭 필요한 돈들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학자금도 있고 또 뭐 결혼자금도 있고 등등인데 예. 이 과정에 독립하려면 독립자금도 필요하고. 독립자금 필요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 생활에서 20대라고 하는 게 경력을 쌓기 시작해야 되고 독립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영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대출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실제 삶에서 피해를 입고 더 어려움에 처하는 20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함께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고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은 그럼 점점 더 고금리로 내몰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신용도도 떨어지잖아요. 예.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바로 악영향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질 것 같아요. 영끌의 경우에는 그거 뭐 이 금리가 높아지고 돈 안 꿔준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인데 예. 학자금 문제라든가 지금 독립이라든가 이거는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는 해야 되고 취직하려면 자취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제2금융권이라든가 좀 더 금리가 높은 데까지 가야 되니까 청년들이 경력을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해야 되는 그 결과가 나오죠. 아,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암울한 소식도 있어요. 대출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데 이거 채권 발행 금리와 연관이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 무슨 예. 의미입니까? 아, 예. 대출 금리가 산정이 될 때요. 예. 이 보통 두 가지가 그 병행해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코픽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둘 다 이제 공통점은 은행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조달 비용에다가 가산 금리를 더해서 이제 대출 금리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자금 조달 비용을 그 기준으로 잡을 적에 코픽스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은행채 5년물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코픽스는 주로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을 할 적에 많이 사용이 되고 은행채 5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정금리 대출을 할 적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네. 지금 국채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금리가 계속 올라요. 미국 국채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게 제일 그 근본적인 이유고요. 요번에 또 그 은행채가 9월에 잔뜩 그 만기가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코픽스는 지금 약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금리가 담보대출 금리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죠. 예. 이 채권의 금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변동대출 금리 중에서도 이걸 사용하는 그 대출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채 5년으로 조건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들을 하시고 그러면 마음의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